나를 알고 법을 알면 백전백승. 자, 일상에서 벌어지는 분쟁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법 읽어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실제 벌어진 이야기라고 해요. 상가 권리금 분쟁입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 먼저 살펴보시죠. 네. 저 건물주님, 여기 새 임차인 CC 데려왔으니까 계약하시죠. 두 사람이 CC야? 난 모르겠고 이 주변 시세도 오르고 지금 내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CC가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머머머머머, 별꼴이야. 됐어요. 요즘 물건 쏟아진다는데 너무 웃긴다. 나 다른 데 갈래요. 그리고 며칠 후. 저희 건물주님, 새 임차인 D씨예요, 이번엔. 진짜 착한 분이에요. 계약하시죠. 이번엔 DC야? 뭐 보증금 DC 이런 거 아니야? DC는 안 되는데 나 계약 안 해. 잠깐만, 저는 사실 배씨예요. 와. 반전이다. 네, 배씨입니다. 네, 배씨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A, B, C, D로 해가지고 네. CC냐, 뭐 DC는 DC냐. 안 되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 근데 이거 진짜 실제 사건인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배 기자님. 네, 일단 서울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12월에 그 건물주와 이 상가 임차인 사이 첫 계약이 체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갱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6천 정도에 월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임차료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처음 이제 임차를 받으신 분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자기가 이제 이 사업을 제과점이었습니다. 이 제과점 사업을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한테 넘겼고 아들이 이제 그 계약을 이어받아서 그 건물주와 계속 계약이 체결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2019년 12월 1일까지 계약이 다시 또 갱신이 됐는데요. 이때 아드님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고로 나옵니다. 이분이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자기가 구하면서 건물주에게 계속 찾아가면서 권리금을 이제 받고 못 주겠다 이런 분쟁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고요. 아니 왜 자꾸 거절을 한대요? 처음에 이제 이분들은 보면은 권리금을 처음에 자기들도 이제 지급을 하고 들어왔어요. 네. 약 1억 8천 정도의 권리금을 줬었고 그래요? 최소한 어느 정도 뭐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새로운 임차인들을 계속 찾는데 새로운 임차인 CC, DC들을 이제 구해와서 계속 건물주에게 데려가는데 건물주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자기가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한다. 내가 지금 계약을 못한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을 들이대면서 계속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건물을 새로 팔고 새로 사는 사람이 건물을 뭐 철거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권리금 계약이 되면은 건물 매매가도 좀 타격이 입을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거절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기존 임차인은 이제 답답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죠. 먼저 권리금이란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히 한번 짚어주세요. 네, 좀 실제 이해하시기 쉽도록 사례를 들여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식당을 오픈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식당이 위치할 수 있는 상가 자리 알아봐야 되잖아요. 자리가 필요하죠. 그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준비 과정이죠. 이후에 식당을 하려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요. 또 메뉴 선정도 해야 되고요. 식당 운영의 노하우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잘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단골 손님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들이 잘 어우러져서 식당이 아주 잘 영업이 되게 된 거예요. 예.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이제 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권리금입니다. 이미 내가 투입한 노력, 인테리어 비용, 비품, 영업, 노하우, 단골 손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해진 게 권리금인데요. 그렇다면 이 권리금은 새로 식당을 인수하려는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차일피일 계약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을 들어서 새로 임차인을 받기를 꺼려한다면 내가 이 권리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없죠, 없죠. 야, 들으면 들을수록 제 목소리로 연기했던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 A 씨. 네. A 씨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쨌든 권리금을 받고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시려면 또 권리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A 씨가 결정한 건 소송인 거죠?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저희가 좀 듣고 갈까요, 배 기자님? 네. A 씨는 결국 그 기존 임대인 건물주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서 결국 소송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1심에서는 약 1억 원이 넘는 돈을 그 지급을 하라고 판결했고 2심, 3심으로 가서 좀 그 금액은 감액이 됐습니다. 약 7천만 원 정도로 감액이 됐지만 어쨌든 그 권리금을 얻을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서 기존 임차인 A 씨에게 다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인이 이렇게 차일피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미루고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분쟁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관련 법률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한 회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다 사용한 이후에라도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방해받은 경우에는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한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받아서 나갈 수 있게 기회를 줘라.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요, 법에 딱 얼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권리금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감정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임대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지는 전적으로 나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 조항을 통해서 사실 새로운 임차인이 데려오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고려돼서 이제 책임 제한이라고 하죠. 좀 감액된 비율,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60% 선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0에서 60%. 만약에 건물주가 내가 살 거니까, 내가 쓸 거니까 나가 한다면 그것도 방해가 되나요? 임대인이 이런 경우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관련 법에서는 이제 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조세나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다른 부담에 비추어서 과도하게 높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것도 방해 행위로 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어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례가 네 번째에 해당되네요, 그죠? 그렇죠. 예. 자, 배 기자님, 이런 방해행위 사례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되게 많고요. 고깃집이나 돈가스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예. 건물주가 이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넘겨주고 싶고 예. 이미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 인구도 달성이 됐고 모든 것들이 이제 충족이 됐기 때문에 네. 더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분쟁으로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 계약 끝난 거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는데 가만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든. 야, 저기서 내가 어떻게라도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게 나한테 있을까 뭐 계속 궁리하다가 막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배가 아파, 배가 아파. 배 아파서 그런 네, 거야. 배가 맞습니다. 아파서. 욕심이 문제야, 늘. 네, 맞아요. 아, 근데 또 이게 상황으로 보면 임차인의 상황에서도 답답하고 임대인의 상황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이런 것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잘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월세가 연체가 됐다거나 뭐 어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인의 권리가 더 보호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임대인이 적절한, 좀 자기가 같이 잘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데려온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 하고 계속 제시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거절하고 있는 경우, 또 이제 이 임대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공실로 두고 있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함께 해보셨습니다. 우리 배 기자님은 또 이런 방송 또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TV 프로그램에서 보시던 분들과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무척 떨리고 예. 긴장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유, 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법조계의 하이에나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드렸는데 네, 네, 네. 너무 정확한 표현이어가지고 깜짝 아니야, 놀랐습니다. 하이에나랑 안 어울려요. 혹시 야. 뭐 수달, 뭐 약간 좀 미어캣 예. 그런 것들. 좀 귀여운 쪽으로 그런 게 갈까요? 괜찮습니다. 시추를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시추. 괜찮습니다. 하이에나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에나로 계속 하이에나. 감사합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역시 믿고 듣는 우리 임주혜 변호사님 네. 계셔가지고 아, 대박이에요. 우리들의 법이 만들어지네요. 좀 괜찮았나요? 아, 예. 그럼요. 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대한 알기 쉽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시간엔 개인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이미 권리금 최상이에요. 세상에. 이미 최상 이 권리금. 자리 권리금 최상이야. 이 최상이에요. 자리 저기는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네, 저긴 예. 최상이에요. 아, 좋습니다. 자, 유재한 씨는 네. 오랜만에 교수님 좀 한번 찾아봬요. 아, 네, 그러겠습니다. 연락 좀 한번 드리고 다음번에 스마트함을 좀 장착해서 오겠습니다. 예. 자, 흔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법 없이 살고 싶다. 아, 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살다 보니 별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법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법을 잘 모르면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낭패 보지 않게 우리들의 법이 앞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쭉 함께 해주시죠. 자, 첫 시간 오늘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